혹시 지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? 아니면 곧 부모가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. 2025년부터 여러분의 일과 가정의 모습이 정말 크게 바뀔 거거든요.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0.72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대한민국의 역대 최저 출산율이에요.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정부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법 개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. 과연 법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? 자, 이번 변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육아 지원 3법입니다. 이게 그냥 법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.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개혁의 핵심 기둥은 딱 세 가지입니다.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죠. 첫째, 아이를 돌볼 시간을 더 많이 주고. 둘째, 돈 걱정 좀 덜어주고. 셋째, 일하는 방식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겠다.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고,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한테, 우리 가족한테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변화들만 쏙쏙 짚어드릴게요.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확 늘어납니다. 원래는 아빠 1년, 엄마 1년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6개월씩 추가로 받아서 1년 6개월, 즉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돼요. 훨씬 길어졌죠?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하셨던 부분인데 드디어 바뀝니다. 바로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. 예전엔 육아휴직급여의 25%를 떼었다가 회사 복귀하고 6개월이나 지나야 줬잖아요?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. 휴직 기간에 그냥 깔끔하게 다 받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안 된, 정말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. 이 시기에 부모님들을 위한 정말 역대급 재정 지원책이 새로 생겼습니다. 그 이름도 강력한 6+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. 이 제도의 핵심은 같이 그리고 빨리 쓸수록 이득이라는 거예요. 보세요. 부모님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쓰면 첫 달엔 각각 최대 200만 원씩, 부부 합산 400만 원이죠. 근데 이게 매달 상한액에 쭉쭉 올라가서 6개월 차에는 무려 각각 450만 원, 합해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걸 6개월 꽉 채워서 받으면 부부 합산 총 3,90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죠. 그리고 또 하나. 정말 인기가 많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. 이것도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. 원래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, 그러니까 만 8세까지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, 만 12세까지 쓸 수 있게 됐어요.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이용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유용한 옵션이 생겼습니다. 바로 3년이라는 숫자인데요. 만약 내가 육아휴직 1년을 다 안 쓰고 예를 들어 6개월만 썼다? 그럼 남은 6개월을 2배로 뻥튀기해서 1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육아휴직을 아예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경력 단절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. 물론 이렇게 직원들 권리가 좋아지면 사장님들,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. 사람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요.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는 이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강화됐습니다. 사실 이게 단순히 기업이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.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. 육아휴직을 잘 보장해주는 회사가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. 1인당 매출액이 5%에서 7% 가까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. 결국 좋은 인재를 붙잡는 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득이라는 거죠. 그래서 구차적인 지원책으로 육아휴직간 직원을 대신할 대체 인력을 뽑으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50%나 오릅니다. 그리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지원금인데요. 휴직한 동료의 일을 나눠서 하는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. 그 직원들한테 수당을 챙겨주는 착한 회사에게는 정부가 월 2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줍니다. 동료들 눈치 보지 말라는 배려인 셈이죠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좋아진 것 같죠? 그런데
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법은 이렇게 완벽해졌는데 과연 우리 현실, 우리 직장 문화가 이걸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 이 간극이 생각보다 커요.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한국 육아휴직의 역설을 보여줍니다. 법으로 보장된 휴가 기간 자체는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최고 수준인데 막상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비율, 즉 사용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.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 문제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더 심각해져요.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대기업 직원들은 그래도 비교적 눈치 안 보고 쓰는 편인데 중소기업으로만 가도 사용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.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.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건 뭘 말해줄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은 법조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조직 속에 뿌리 깊게 박힌 문화라는 겁니다.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눈치 주고 불이익 걱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문화요. 자, 그럼 2025년을 앞두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?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을 위해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남영민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은 법이 바뀐 만큼 근로자는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알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책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먼저 근로자분들을 내가 1년 6개월 대상이 되는지, 배우자와 6+6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.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사업주분들은 바뀐 내용에 맞춰서 회사 내부 교정부터 업데이트하시고 새로 생긴 지원금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. 이제 모든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. 혁명을 위한 법과 제도는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.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. 법은 준비됐는데 과연 우리의 직장 문화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.